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미국 정가도 논란 이재용 백악관 해동. 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돈 주기로 하고 알고 갔었고, 그렇죠? 뻔히 뭐 어디 가서 투자할지도 알려져 있고, 지가 정상이면 텍사스에다 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것도 분석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기사가 떠서 그런지 반도체 관련주와 삼성 주식이 너를 띄고 있어요. 아, 지금. 진짜? 네. 근데 이미 다 알던 거고 예견돼 있던 거잖아요. 근데 백악관 만났다. 백악관 가서 뭐 고위 저기를 만났다. 뭐 그 햄버거 얻어먹었단 말도 없고. 누구 만난지도 몰라. 그렇지. 근데. 바이든을 만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기념사진 한 장이 없는데 네. 아니 우리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와도 기사를 안 써주다가 그러니까. 무슨 재용이가 백악관 아니 가갖고 기념품점에서 기념품만 사왔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네. 공식 사진 한 장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돼서 특필을 해주네요. 그래서 미국 정가도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사를 보면 거의 뭐 이재용 신입니다. 신이라서 나는 이 사람이 우리 대통령인 줄 알았어. 미국에 가고 뭐 누구 만나 CEO 만나고 뭐 만나고 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뻔히 우리가 알고 있었고 송 작가 TV에서 예견했던 내용을 가지고 국내 언론이 지금 이제 빨아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미국 현지 정가에서도 네, 누군지는 몰라요. 네, 누군지 몰라. 미국 정치권에 있는 정가에서도 워싱턴 어디 뭐 술집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회장과 삼성의 글로벌 위상이 이끌어낸 해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깜빵에 있다가 깜빵에 나와서 네. 가석방돼서 나와서 글로벌한 참 위상이 그래서 엄청나네. 그래서 이 부회장이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없어. 연방의회 핵심 의원들과 핵심. 그래 고위 관계자 및 그렇지 미의회 핵심 의원들. 이렇게 애매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누굴까? 반도체 인센티브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 거고 얘기한 거고 미국에. 원래 이 법안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자, 이 법안을 만들었으면 미국 업체나 우리 업체나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오. 세제 혜택 달라. 라고 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이재용이는 자, 지방세를 얼마나 깎아줄 거냐. 그래서 텍사스에 가갖고 말하자면 7조 원 정도 20년 깎아주기로 한 거를 14조로 눈탱이를 때린 거예요, 이미. 20년 동안 14조 세금을 깎아주기로.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텍사스에 다 있었어. 그러니까 텍사스 아니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주도가 없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갈지 뻔히 나는 알고 있었는데 뭐 새삼스러운 것 같이 텍사스가 유력하다 그러고 텍사스 주 후보들한테 뭐 이런 걸 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더 해온 게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 일정을 끝내고 워싱턴 DC 일정을 끝내고 시애틀로 넘어갑니다. 정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 이쪽이랑 만난다는 거예요. 만났다는데 벌써.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만남을 통해 갖고 뭘 할 거냐는 거지. 근데 애플이 삼성이랑 손잡고 2025년도에 자율주행차를 내놓는다라는 루머가 지난 주말에 터졌어요. 맞아,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차를. 핸들도 없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진짜 운전을 하고 싶어도 못해.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지 사실. 근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만나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을 만난 거야. 얘네들도 똑같은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자율주행 말고 다른 게 더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 했죠? 그럴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인공지능, 뭐 크라우드 컴퓨팅 뭐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인 IT 그 기술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하고 삼성이 뭔가 손을 맺은다고 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이 맞아요. 구글하고 경쟁하던 가운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이 힘을 합쳐갖고 구글을 따라잡는다. 슈퍼컴퓨터 AI 부분 안에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경영진을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 아마존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11번가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원래 삼성이랑 중앙일보랑 지금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삼성이 이 인터넷 미디어 관련된 삼성이? 인터넷 미디어요? 그러니까 포탈 포털 네이버 네이버는 아니고 네이버는 사실상 뭐 삼성의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지만 삼성 출신이 만들었다고 어. 하는 거고 이미 저쪽에 넘어간 것 같고 삼성이 주도하는 일종의 포탈 사업 같은 것들이 시도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기업형 포탈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게 그 중국의 그 웨이신 이런 것처럼 웨이신 웨이보처럼 위챗처럼 사실 그건 국가 공영 통신망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중국이 위챗 통해 갖고 신분증부터 시작해 병원 예약을 비롯한 다 하니까.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는 거랑 국가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그 정도까지 활용하기에는 이 범위의 전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일종의 포탈 내지는 뭔가 새로운 기업 형태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살짝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 기사 다른 기사에 보면은 뭐 증강현실,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메타버스가 워낙 중점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엄청난 용량의 서버와 그 운영 기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우리가 화면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디스플레이 구현 기술을 비롯해서 통신 기술, 서버 기술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 근데 이 맛을 보면 헤어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실제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통해가지고 쇼핑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가상 백화점 같은 거거든. 들어가면 실제로 물건을 만져볼 수도 있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중국에서 하다가 못한 메타버스형 가상 쇼핑 같은 것들을 아마존이 시도를 하고, 삼성이 기술력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포털 형태로서 뭔가 권력지향적인 또는 정보지향 독점적인 쪽으로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은 조금 걱정스러운 만남이 있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삼성이 착한 기업이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LG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재용이가 만났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해. 왜냐하면 JTBC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지.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뭐 됩니다. 네이버 강력한데 영향력이 왜? 이제 무서운 삼촌 오면 끝났어 이제. 정리되니까. 그리고 슬슬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시는지 모르지만 JTBC하고 중앙일보가 이재명 후보의 유리한 기사들을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 변환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JTBC와 중앙일보의 그러한 태도 변화는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도 되고 사실 큰 우군이 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청산해야 된다는 개념하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앞으로 미래의 포탈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네이버나 이 다음 같은 포탈이 아닌 매트리스 같은 형태의 아마존의 메타버스 포탈이 생겨나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보게 됩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